외양각 고정술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 밑에가 외양각이 타이트해져서 잘 뒤집어지지가 않거든요. 외양각이 약하기 때문에 바깥쪽에 많이 뒤집어지는 그 외반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좋고요. 네, 우리가 그 하안검 성형을 할 때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 종류도 많고요. 피부로 할 수도 있고 점막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지방 제거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의 대세는 지방 제거가 아니라 지방 재배치죠. 지방을 재배치해서 여기에 윤곽을 예쁘게 만들어준다라는 게 제일 큰 이슈고요. 또 하나는 피부를 많이 자른다기보다 외안각 고정술을 잘 해서 눈이 이제 합병증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눈 밑에 있는 주름은 그 얇은 주름이 많기 때문에 그 얇은 주름 자체는 사실은 거의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얕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레이저나 이런 거로 인해서 좀 개선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보다는 너무 불룩한 것, 또 여기 눈물 골이 생긴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우리 눈에 볼 때는 훨씬 보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안검 성형을 하게 되면 특히 절개 방법을 썼을 때요,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누구는 보니까 여기 눈이 뒤집어졌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한 두세 달 지나면 괜찮아진대요. 그러면서 그 시술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대개는 두세 달 지나면은 많이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외양각 고정술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 밑에가 외양각이 타이트해져서 잘 뒤집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랬을 때는 주로 어디에 생기느냐, 외양각이 약하기 때문에 바깥쪽에 많이 뒤집어지는 그 외반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보면은 외반증이 중간에 굉장히 많이 강하게 생겼습니다. 바깥에 생겼으면은 외안각 인대가 약해서 생겼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여기보다는 중간 부위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 손상으로 인해서 그쪽이 많이 뒤집어진 게 아니냐, 거기가 많이 약화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개선을 따라서 다시 박리를 해서요, 이렇게 구축 반응이 일어난 곳에 구축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구축이 풀어지고 나서는 아무래도 결손된 조직이 있기 때문에 결손된 조직을 잘 커버해주면 이 구축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피부가 화상을 입어서 구축이 생기면 구축을 다시 풀어주지요. 풀어줬을 때는 이만큼의 피부 결손이 생깁니다. 그 부위를 피부 이식으로 덮어주게 되면은 다시 피부 구축이 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구축이라는 것은 풀어지면은 일단 자기 조직처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편안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다시 이것이 구축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수술이 6개월이고요. 원래 있었던 외양각의 기능은 그대로 놔두고요. 이것은 다시 이렇게 올리거나 외양각 고정술을 하지 않아도요, 어느 정도 여기 있는 구축이 풀어지고 다시 제자리로 와서 자기 모습을 꼭 100%는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쪽에 생긴 구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 부위를 잘 박리해서 조직의 손상이 어디가 있는가 구축을 풀어주고요. 그 조직의 손상이 있는 부위에 연부 조직, 원래 있었던 연부 조직은 사실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피라든지 기증진피 혹은 측두부 근막을 이용해서 그 조직을 잘 채워주게 되면은 다시 구축이 되는, 그래서 외반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시술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